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시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뭔가 좀 해답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뭐 제가 좀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이어플로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요. 물론 이제 주말에 급락은 했습니다. 금요일에 급락은 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잘 보면은 대량 거래 손바뀜이 좀 나타난 그런 부분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릴 거고요. 그리고 김 대표의 그 대량 보유 공시 변동, 그러니까 김 대표 지분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도 대량 매도가 금요일장에서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외인들이 도대체 이게 얘네들이 얼마나 갖고 있어서 어떻게 매물이 나오는지 이런 수급 부분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인수 대상 기업, 이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매드트로닉 이 M사 이외에 그러면 인수를 할 후보가 없느냐 이거예요. 인수를 할 후보가 없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어플로우의 기술력, 이 건으로 봐서는 인수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물망에 오를 수 있는 게 저는 한 두 개의 기업 정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D 기업 정도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나라의 그 D 기업도 이어플로우 인수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자, 요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그 김 대표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현재 이어플로우와 관련해서 플랜 뭐 B, C, D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김재진 대표 아직 100억에 대한 주식담보대출 아직 못 갚았는데 12월 15일 날 이제 담보권 실행이 되느냐 이 부분도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중요한 내용이 오늘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어플로우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계시지만은 그거는 그거대로 제가 케어를 한번 열심히 한번 잘 해보겠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연말에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네, 요거는 참고하셔가지고 이어플로우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좀 크게 손실을 본 부분 이거를 조금이나마 좀 만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어플로우 말씀을 좀 드리는데 무엇보다도 대량 거래 뭐 2천만 주나 거래가 되면서 그래도 하한가는 모면을 해서 금요일장을 마무리가 했습니다. 자, 이거는 물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우기는 하지만 어려운 경우가 연속이 되기는 하지만 어떤 그 반전의 개연성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게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요, 올랐다가 내릴 때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밀리고 바닥에서 또 이렇게 그 변화를 줄 때는 이 바닥권에서 또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손바뀜이 나타나거든요. 그간에 뭐 일단 그 매물들이 못 견디고 나온 그런 거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일단 낙폭이 크고 그러니까 이제 저가 매수세도 이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전의 가능성도 품고는 있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분봉 보시다시피 그래도 하한가는 면하면서 마무리가 된 부분을 일단 생각을 긍정적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주가라는 게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다음 주 초반에 그 어떤 좋은 신호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금요일만 봐가지고는 모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주가를 확인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일단 그 김 대표 지분이 변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대량 보유 공시 그 공시를 다 확인을 아마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도 나타났듯이 김 대표 지분이 줄어든 것이 나왔죠, 여러분. 네, 줄어든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그 부분 일단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공시를 우리가 그 전자 공시, 이걸 통해서 이제 주로 보죠, 여러분. 그게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니까 전자 공시를 통해서 보시면 이런 정도로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보고서에 544만 주 정도 김재진 대표가 갖고 있었습니다만 344만 주로 쫄아들었죠. 그죠? 뭐 이건 뭐 반대매매라든지 양수도 계약 해제라든지 뭐 이런 건들 전부 그 이유가 돼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그
이런 매도로 인해서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그 변동이 나와서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좀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주식하고 또 주권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지는데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우선주라든가 또는 뭐 10이라든가 이런 건들을 생각하지 않은 그걸 포함하지 않은 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그건 뭐 지금 중요한 건은 아니고 여하튼 지분이 이제 그렇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 주식 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주식은 이거는 이제 10이라든가 또는 우선주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걸 포함하지 않은 본래의 주식, 네, 보통주 주식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주식 보통주 뭐 요거까지 이제 합친 게 주식이란 개념이고요. 그래서 요걸로 보면은 11.3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걸로 보면 10.93%다. 그러니까 요게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건 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줄었는데 여기서 또 이제 150억 정도 그것이 또 반대 매매가 또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네. 그거는 근데 이제 나중 일이고요. 네, 여러분. 이만큼 이제 변동이 됐다는 정도로 생각을 일단 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아까 그 수급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외인들이 뭐 150만 주 정도를 하루 사이에 엄청나게 매도를 때렸어요. 그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얘네들 물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 거야? 네,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자, 최근 6개월 동향을 보면 되게 이 정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빨간 선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최대로 매수했을 때 한 400만 주까지 매수를 했다가 요거에서 이제 또 150만 주가 빠져나가니까 400만 주에서 150만 주 그 정도로 외인 지분이 여기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6개월 동향으로 봐서는 얘네들의 물량이 한 150만 주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이것까지 나온다면은 한 차례 더 밀릴 소지는 없지 않지만 글쎄요, 뭐 이것까지 뭐 전량을 다 매도하리라고 보진 않고요. 1단계적으로 최근에 매수한 거에 거의 3분의 2 정도는 매도를 했어요. 네, 매도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 네, 요 정도를 일단 위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김재진 대표가 뭔가 그 대안을 세우고 있느냐 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요거 전에 김재진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건의 재료가 좀 있었습니다. 플랜 B, 플랜 C, 플랜 D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 막 그런 건에 대한 기사가 아침 나절에 좀 나왔던 거,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대표의 얘기는 우리가 항상 세심하게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얘네들도 그 지금 현재 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대책을 강구할 것인데 인슐렛과의 소송도 플랜 B, 플랜 C, 플랜 D 등 여러 겹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리고 보다 상세한 진척 상황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건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결국 플랜 B, C, D라고 하는 것은요. 인슐렛이 승소를 할 가능성이 사실 많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간을 굉장히 이 끝까지 가면은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어플로어에 불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어플로우가 양보를 많이 하고 인슐렛 측에 유리한 것을 많이 주면서 그러니까 적게 받고 많이 주는 그런 정도로 하면서 조금은 이제 지는 게임을 할 필요도 있겠다는 얘기죠. 그죠? 지는 게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피소권을 거둬들이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될 경우는 아무래도 이 걸림돌이 해소가 되면서 이 이어플로우의 M&A 건의 청신호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죠?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김 대표가 대안을 마련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 매드 측의 인수 불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보관은 뭐가 있겠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뭐예요? 매드가 다시 그 이어플로우의 인수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인슐렛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이제 한번 철수를 했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덱스컴 혈당 기업. 네. 이 기업도 예전에는 이제 매드하고도 뭐 짝짝꿍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경쟁이 되는 그 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의 적이 결국 이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덱스컴 측에서 이어플로우를 인수를 하면서 덱스컴이 좀 커지려는 그런 건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찬찬히 말씀을 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 아니고 다른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이 유럽 쪽에서 요 한 기업이 또 있어요. 네, 요 기업도 제가 볼 때는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안 좋을수록 그런 어떤 그 돌파구는 또 생기는 게 이 주식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드코리아는 좀 힘들 것 같고 다시 지금 미국의 D기업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른 나라 쪽의 D기업, 유럽 쪽. 요 기업이 제가 볼 때는 새롭게 좀 나타난 후보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 요 기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좀 더 제가 보고 말씀 좀 드릴 겁니다. 다만 요 기업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뭐 정보는 일단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이거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뭐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이어플로우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자료를 좀 드려볼게요. 네. 어떤 기업인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말씀을 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요. 이어플로우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많이 주세요. 지난번에 미국의 D기업 말씀드렸고 이번에 유럽의 D기업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에 대한 정보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이어플로우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문자를 좀 주시고 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데서 인수 후보 나오면 게임 끝이죠. 주가가 다시 폭발하는 것은 숨가쁘죠. 두말할 나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어플로우에 관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인공 췌장, 이 건에 대한 재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뭐 옛날에 기사가 뭐 많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죠. 인슐렛하고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거. 이 건에 대한 기사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건과 관련해서 예전에 그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주가 반전시키기 위한 아주 모티브가 될 거예요.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겁니다. 예전에 그 언젠가요? 이게 언제 기사죠? 금년도 2월 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공췌장과 신약 개발 여기에 좀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이어플로우다라는 기사도 실렸던 것으로 보여지고 분리형 웨어러블 인공췌장 시스템 이 건에 대한 재료도 여러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겠지만 이런 보관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여기서 반전 신호가 났으니까 요거 잘 보고 제가 그 매매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반전을 할 수 있는 그 정보가 있느냐죠. 요거는 제가 여러분 이어플로우 사태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정보 이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상단 전화번호로 그냥 종목명 이어플로우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보필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걸 하느냐, 네, 뭐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소통과 소식 전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정보 그리고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실시간 매매 사이는 기본이죠, 여러분. 네. 기타 중요한 건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어플로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거 적어서 상단에 전화번호로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면 꼭 해결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연말까지 대박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에서는 좀 대박을 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말씀 드리겠으니까 잘 듣고 대박 한번 내보세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0,000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외인 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